성정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조참을 받다. 성정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고서 대사관 이덕숭 지평 홍한이 아뢰기를 지난번 가뭄이 심하지 않아도 술을 금한 것은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뭄이 심하니 주금을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 덕숭 등이 또 아뢰기를 제군의 집을 짓는 일을 그치지 않는데 올해에는 우박이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제이가 자주 나타나는 데다가 가뭄의 재앙까지 더하므로 토목이를 사람들이 매우 괴로워하니 어찌 원망을 일으켜 화기를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 덕숭이 또 아뢰기를 제천정을 수리하는 데 드는 것을 위하여 국가에서 이미 어전을 주었는데 또 기후서에서 받아들이는 신당의 퇴미를 주므로 이 때문에 관각의 제목이 모자라니 도로 기후소에 주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기후소를 설치하고 태백산, 계룡산 등지의 신에게 바쳤다가 물린 물건을 주어 제목을 사는 데에 쓰게 한 것은 위로 대부에게서 아래로 사서 이내까지 다 관각을 얻어서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제천정을 중수하는 중들에게 옮겨 주었으니 기후에서는 관각의 제목을 사지 못하므로 인거꾼 30명이 다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 덕숭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와서 한강루라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 누를 유관하는 곳으로 여길 것이니 이제 수리만 해야 하고 크게 확장할 거 없습니다. 하고 특징간 이 극증이 아뢰기를 특근데 지금 집을 짓는 자 중에는 혹 기후소의 널빤지를 사는 자가 있다 하니 상정을 위하여 설립한 뜻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기후소에서 관각을 만들 때 관원이 친히 감독하여 창고 안에 넣었다가 사려는 자가 있으면 그 값에 따라서 주었는데 이제는 관각을 만들어 하전의 집에 두고서 팔게 하므로 상을 당한 자가 갑자기 사려면 관 하나의 값이 비싸서 포로 10여 필이나 되는데 하전이 값을 받아 반을 관가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다 스스로 쓴다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법이 있어도 관리가 봉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이 덕숭이 또 아뢰기를 이제 서연에서 상서, 춘추, 통감의 세 책을 강독하는데 세자는 바야흐로 처음 배우는 처지이니 한 책에 전념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세자가 널리 보아서 물리를 통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며 홍한이 아뢰기를 통감과 춘추는 다 사학인데 이미 춘추를 강독하였다면 통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자는 나이가 적으므로 강목은 아직 진강하지 못하더라도 소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 덕숭이 또 아뢰기를 외방에 도둑이 성행하는데 대전의 경내에 강도가 있으면 죄가 수령에게도 미친다 하였으므로 숨기고 아뢰지 않으니 대전의 법을 놓추어서 잡을 방법을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을 죄주지 않으면 도둑을 거치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대전의 법도 폐기할 수 없다 하며 이 덕숭이 아뢰기를 제도의 관찰사를 시켜 여러 가지로 조차해 도둑이 횡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 덕숭이 또 아뢰기를 전에 평안도에는 면포가를 보내어 곡식을 사서 군수를 갖추게 하고 드디어 행상이 장사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금년에는 금령이 해이하여 장사하는 자가 모여들어 민간의 곡식을 죄다 사서 배로 서울로 나르니 아마도 군수가 이 때문에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과연 그 말과 같이 평안도는 면포가 비싸고 쌀값이 싸며 또 수로를 통하여 나르기가 쉬우므로 장사하는 자가 많이 가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조 때 평양, 안주, 영변 등의 고을에 곡식을 많이 저축하여 군자가 여유가 있었으나 근래는 모자라는데 영변만이 조금 저축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사하는 사람은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특징간 선건이 아뢰기를
신사년의 수교의 산곡 평지를 물러나고 묵은 전지는 모두 면세하라 하였습니다. 사늘이의 메마른 전지는 먹었다 하여 면세하는 것이 마땅하나 평지의 전지도 이 법을 쓰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사를 게을리 하여도 징계될 것이 없고 국가에서 세를 거두는 것이 지나치게 적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국가는 이미 백성에게 속고 간사한 관리는 또 따라서 쓸쓸을 쓰니 세를 거두는 수량이 과연 적습니다 하고 이 극정이 아뢰기를 속전은 한 해만 묵더라도 반드시 면세하나 정전은 해마다 묵더라도 면세하지 않은 까닭은 농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징계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평지의 여루 고을에도 이 법을 써서 면세시킨다면 농사를 게을리하여도 징계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파주동의 고을은 토지가 험하고 메마르다고는 하나 어찌 강원도만 하겠습니까? 신이 강원도에서 가서 보니 산밭도 다 정전으로 시행하므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신이 산 위에 험하고 메말라서 소가 가지 못하고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을 가려서 속전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속전이라도 흙이 두터우면 반드시 일고야 할 것인데 더구나 평지에 어찌하여 묵으면 면세하는 법을 쓰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수세가 가벼운 곳도 맥도도 비슷한 곳 때가 있으니 묵으면 면사하는 법을 평지의 고을에 시행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큰 덕을 쓰고 작은 은혜를 쓰지 않는다 하였으니 공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인것군은 톱질하는 일꾼을 말한다. 맥도는 중국 북방의 미개한 나라인데 맥은 북방의 미개한 종족을 지칭하는 말이고 도는 미개한 지역의 나라라는 뜻을 말한다. 여기에서 맥도와 같다는 것은 수세가 적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적어서 북방 오랑캐와 같다는 뜻이다. 춘추 공량전 성공 15년 가을의 기사에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은 천하의 중정한 방법이고 10분의 1보다 많은 것은 걸 하나라 마지막 대의 폭군을 말한다. 걸의 따위이고 10분의 1보다 적은 것은 맥 따위이다 하였다. 공법은 전분 6등법과 연등 9등법에 의한 조세를 거두어 들이던 지세 제도를 마다한다. 세종 때부터 실시된 제도였다. 성종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외사지 구라사야문 국조 등이 내조하다. 성종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1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교하기를 오래 지체된 옥수를 빨리 살펴 물어서 결방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1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전에 강도가 일어나도 마음을 다하여 뒤쫓아 잡지 않는 자와 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아뢰지 않는 자는 모두 죄를 다스리라고 다시 하유하였는데 근래 제도의 도둑이 흥행하여도 그곳의 수령이 잡지 않고 아뢰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다. 이 뒤로는 경내에서 겁탈하는 강도는 여러 가지로 방책을 세워서 마음을 다하여 뒤쫓아 잡아서 백성의 폐해를 없애라 하였다. 성종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1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2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2일 을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정석견이 아뢰기를 요즘 당포 사량 등재 외인이 조체하러 와서 거민을 약탈하는 것은 모두가 바닷가에 살아서 도둑이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경술련에 바닷가에 사는 백성의 집을 모두 철거시켰으나 변장이 예전대로 두고 철거하지 않으므로 외변이 자주 있어 문득 미처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바닷가에서 올이 되는 곳까지는 백성이 살지 못하게 하여 한계를 삼으면 도둑은 갑자기 범하기 어렵고 원병은 쉽게 미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조위에게 고문하였다. 영사 허종이 대답하기를 바닷가의 백성을 죄다 내지로 옮기면 반드시 원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외적이 일어나는 것은 한 고을뿐이 아니니 백성을 옮겨 내지에 살게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도둑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세자가 아뢰기를 가배량 3천진은 도둑이 들어오는 길의 요충이므로 4천진의 군사 1열을 나누어서 지키기 때문에 백성이 바다 가까이 살도록 허가하나 정석견이 아랜 바와 같이 고성, 거제, 곤양 등의 고을은 바닷가에 사는 백성을 내지로 들여보내어 보존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하고 특징관 이철견이 아뢰기를 저 백성에게는 토전이 없고 해착에 의지하여 살아가니 내지로 옮기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아랫바와 같다마는 백성이 국가의 뜻을 모르고 도리어 원망을 일으킬세라 염려되니 가을이 되거든 대신을 보내어 관찰사 철도사와 함께 순행하여 온편한지를 살피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허종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전라도 절도사였을 때 대마도주의 서계가 도리어 어그러지고 거만함으로 국가에서 변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바닷가의 백성을 내지로 옮기거나 농부를 만들게 하였으나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 철견이 아뢰기를 농부를 만들더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허종이 또 아뢰기를 세종 세조 때에는 부한 야인 중에 결의부치가 강성한 자가 있으면 혹시 겸사복을 제수하여 시위하게 하고 녹봉을 후하게 주었는데 근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하로 오는 자가 있으면 허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을 시켜 온편한지 아는지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조체는 고기를 낚고 해초 등을 땀을 말한다. 성주시로 277권 성종 24년 5월 22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2일 을요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성준 북도질도사 변종인에게 하유하기를 전에 올적합이 올량합의 땅인 검천리에 와서 도둑질한 것은 저들이 오진의 방어가 엄고하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거쳐 들어와 우리를 침해하려는 것일런지 모르므로 방비하는 모든 일을 전보다 훨씬 더 조치하라고 이미 하유하였거니와 요즘 경이 아닌 것을 보면 올적합이 평안도 의주 등지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려 한다 하였으니 저들이 저곳에서 도둑질한다고 큰 소리를 하고는 본도에 나타나지 않을런지 어찌 알겠는가. 경은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또 올적합이 검천리 등지를 거쳐서 우리 경내에 들어와 도둑질한다면 반드시 올량합의 여러 부락을 죄다 지나올 것인데 올량합이 와서 고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올적합과 통하여 꾀할 것이니 경은 여러 부락의 주장을 불러와서 올적합의 동정을 상세히 물어서 치부하게 하여 후회를 가져오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1일 을요 다섯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김계종에게 하유하기를 전에 북도 절도사 변종인이 치게 하기를 올적합이 올량합의 땅인 검천리에서 도둑질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올적합은 북정 이후로 분을 품고 풀지 않으니아 오진의 방어가 엄고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곳을 거쳐서 들어와 우리를 침해하려 할 것이다. 변종인이 요즘도 치게 하기를 올적합이 평안도 의주 등지에서 도둑질을 하려 합니다 하였는데 저들이 저곳에서 도둑질을 한다고 큰 소리를 하고는 빈 틈을 타서 들어와 침해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일이 더욱 의심스럽거니와 더구나 검천리는 단천 갑산에서 매우 가까우므로 방비한 모든 그 일을 삼가 조치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77권 성종 24년 5월 20일 을요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를 명수하여 형조 사헌부 의금부 종부시에서 근무한 사람의 범죄의 경중을 언론하여 소방하게 하였다. 성주시로 277권 성종 24년 5월 20일 을요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홍한이와 사례기를 한서 오행지를 살펴보면 재변 때문에 대신에게 허물을 돌린 일이 많았거니와 이제 죄가 가벼운 자를 서방하는 것은 실로 천변 때문인데 도청관 등도 용서하는 예의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백성의 억울한 일과 같은 것이 아니고 대신으로서 임금을 속인 것이므로 범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국문을 끝내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뜻은 총관들이 범한 것이 천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니 대개 경방 역전에 얽매여서 아뢰었으나 작은 백성의 범죄도 씻어주려 하는데 더구나 대신의 일이겠는가 하였다. 경방 역전은 한나라 때의 경방이 지었다는 역점에 관한 서적이다. 후세의 전복은 실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경시 역전이라는 서명으로 전하고 있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제도 관절사에게 치서하기를 봄부터 여름까지 감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내가 매우 염려하여 옥송 사이에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달 22일에 대신에게 명하여 옥수를 기록하여 무릇 죄를 용서할 만한 자는 죄다 용서하게 하였다. 경은 내 지극한 마음을 모험받아 도내의 모든 죄가 가벼운 자는 인정과 법률을 참작하여 소방한 뒤에 죄와 이름을 적어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궁궐의 영선에 번상하는 자에 관해 의논하다. 병주판서 한지영이와 사례기를 우리 조정은 개국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궁궐 능침과 제사의 해사에 무너지고 새는 곳이 지극히 많아 동쪽을 채우면 서쪽이 또 모자라곤 하여 영선이 끊이지 않는데 부리는 팽배 대졸은 액수가 다 맞지 않습니다. 그 번상하는 자가 팽배는 2, 300에 지나지 않고 대졸은 40, 50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정병을 부리고 정병들은 다 다른 사람을 대립시키는데 그 대립하는 자는 일이 고되다하여 그 값을 많이 받으므로 2달 안에 혹 면보 17, 18필까지도 되니 권리에 입직하는 자 외에는 바꾸는 것을 막지 말되 그 값을 맞춰 정하여 대립하는 자가 지나치게 받지 못하게 하소서. 또 수문장은 맡은 것이 작지 않은데 충순이, 충찬이, 족친위 등 미열한 사람을 뽑아 정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서반직과 동령부의 권한을 가려 정하고 중국의 제도에 따라 문 안에 직소를 따로두어 군사들과 섞여 있지 않게 하며 또 대원패를 차도록 하여 식별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아랜 뜻을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국기의례이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술을 금하는 본인은 하늘의 경계를 삼갈 뿐더러 백성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인데 사헌부에 금람하는 이 졸이 국법을 지키지 않고 뇌물만을 생각하므로 거세고 가멸한 자는 함부로 마시고 제멋대로 하더라도 형고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병수를 지나더라도 문득 무고하니 어찌 국가의 검령을 간사한 이 졸의 주머니를 부리는 것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대로 금리는 적발하는 대로 곧 그 마을에 알려서 뒷날의 증험을 삼으라.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범람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있으면 피고자가 진수하도록 허가하고 의금부에서 분간하여 진수한 것이 과연 사실이거든 그 이조를 전례에 따라 전가 사변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또한 반주하시키라. 이 법의 뜻으로 통가에 방을 걸어 사헌부의 아점과 마을의 작은 백성이 모두 두루 알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이세자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덕숭 등이 와서 아뢰기를 그늘 가벼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오로지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작은 백성의 억울한 일이 있을까 염려한 것입니다마는 도총관 등도 물론 하는 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의 고범한 죄이므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데 더욱 관계되니 가벼이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의 단오날에 가멸한 상인과 시정의 무리가 종로 뒤에 그네를 메고 남북으로 나누어 승부를 겨누었는데 그 사치를 극진히 한 것이 체분과 다를 것이 없었고 서울 안의 사녀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부녀자 두 사람은 가마를 타고 그 곁에 있는 기녀의 집에 가서 몸부쳐 있으면서 구경하였으니 이것은 놀이 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로 아름다운 계집을 모아서 엄난한 짓을 드러낸 것입니다. 풍속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큰데도 물론 하는 줄에 들어있으니 국문을 끝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쇠자 등이 또 아뢰기를 도청관의 이 일은 다른 작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로 고범이므로 국가의 대체에 관계되며 그 일의 수미는 성감이 환히 아시는 바입니다. 신등이 명을 받아 출국하였으나 속인 일이 많았고 또 요전 따위 일로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임금을 속인 죄가 이보다 클 수 없는데 추환을 보신다면 속인 정상은 숨길 데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전의 일은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며 이 세자 등이 대답하기를 총관이 이 일을 성상 앞에서 하려는데도 끝내 단서가 없고 다만 이 말은 부총관 이하에서 나왔다 하기에 다시 물었더니 또 조관에게 미루었는데 조관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았다 하였으므로 신들이 사실대로 고지 굳이 아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는데 곧지 아뢰지 않았으면 과연 옳지 않겠으나 내가 듣기로는 조간이 전후를 잊어 말하고도 말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지 않고도 말하였다 하니 조간이 참으로 이 말을 냈더라도 잊어서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작은 백성의 죄도 오히려 다 용서하는데 더구나 대신이겠는가 하였다. 이 쇠자 등이 또 아뢰기를 무릇 신하가 임금 앞에서 사사로운 뜻을 품고서 보복하고 속이는 따위 일은 참할 수 없는 것이고 나라의 일을 맡은 대신이 하는 일을 이러하여야 마땅하므로 일의 채무에 크게 관계되니 단연코 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교활한 백성이 죄를 범하여 유사가 바야흐로 국문하는데 교활한 백성이 유사가 이제 나를 국문할지라도 내가 또한 장차 충성할 수 있다 한다면 전하께서는 또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한 집안의 일로 말한다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물었는데 종이 고지 대답하지 않으면 장차 그 종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귀근부터 비롯하여야 마땅하니 전하께서는 권귀라 하여 부정하게 용서하지 마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내가 추안을 보고 처치하겠다 하였다. 고범은 고의로 범한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고서 장령 서팽소가 아뢰기를 사울을 시켜 정병을 대립하게 하는 값이 2달 안에 많으면 16필이나 되는데 대립하는 자는 다들 그 관원의 집 종이라 하니 그렇다면 그 주인이 어찌하여 모르겠습니까? 집안의 종이 대립한 자를 다시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특징관 유자광이 대답하기를 무릇 공사의 천례는 한 해의 신공이 2필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 정병하는 2달의 값이 많으면 15필이나 됩니다. 와서에 부역하는 것으로 말하면 스스로 이벽하려 하더라도 본수의 누회가 여러 가지로 침해하여 마침내는 반드시 대립하고야 맙니다. 이 때문에 외방의 정병이 번들 때가 되면 반드시 가산을 틀어옵니다. 도충부 병조 위장은 본디 사우 사령이 있으나 당상 낭청도 다 데리고 있으니 사람을 시켜 대립하게 한다면 어떻게 군사가 사사로이 바꾸는 것을 막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병조 도총부에 더 둔 나장의 정액 300을 3번으로 나누어 이벽시킨다면 아마도 이 배단이 없어져서 대립시키더라도 그 값이 이처럼 많아지지는 않고 군사도 매우 고달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동지사 최수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조사는 근수가 매우 적어서 대사하는 법관인데도 어쩔 수 없이 나장을 데리고 있으나 이 때문에 법을 고칠 수는 없으니 발각되면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유자광이 아뢰기를
대전의 전일품의 건수는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삼공의 높은 지위로서 5사람만을 거느리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관속이 많아서 사령을 맡길만 하다 하였거니와 대신에 채무는 매몰하게 할 순 없습니다 하고, 특징관 윤희손이 아뢰기를 법은 어지러이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찌 갑의 의논하여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의 법은 본디 갑에 고칠 수 없거니와 간호를 대립시킨다면 스스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염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유자광이 아뢰기를 역사하는 곳의 정병이 어찌 스스로 입역할 줄 몰라서 반드시 재산을 털어 대립시키겠습니까? 오로지 객지에서 먹기는 매우 어렵고 역사는 매우 힘든데 조금만 일을 더디하면 어지러이 매질하고 속을 거누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이니 참으로 가엾습니다 하고 영사 노사신의 아뢰기를 보정병은 반드시 역사하는 곳에 속하여야 하므로 대립하는 자도 그 값을 많이 받습니다. 신이 전에 옛제도를 살펴보니 또한 군졸에 대한 여가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역사하는 곳의 정병은 대립시키는 것을 허가하되 가물을 작정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했다. 사간 정석견이 아뢰기를 국가의 영서는 없는 해가 없는데 반드시 정병 성군을 부리거니와 상림의 육책에는 토목일이 흥행하는가 하였으니 가물의 재앙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군 옹주의 집을 지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종 때에 제군 옹주의 집 담장을 보면 지금처럼 넓고 크지 않았습니다. 터를 바치는 자가 있으면 국가에서 그 값을 넉넉히 주었으므로 근방에 사는 자가 앞다투어 바쳤습니다. 지금 한 왕자의 집터 값은 면포로 많으면 5천여 필이나 되니 그 값이 적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큰 집 하나를 가려 사서 예전대로 수리하면 비용이 줄고 백성이 힘들지 않아서 일의 채무야 맞을 것입니다. 제군 옹주가 많아서 한두 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이어갈 수 있는 방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큰 집을 가려서 산다면 곧 굳이 빼앗는 것이다 하였다. 정석견이 아뢰기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서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이 아뢰기를 사는 집이 좋다면 어찌 반드시 고쳐 지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안에 좋은 집은 거의 없는데 누가 바치려 하겠는가? 영세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왕자의 집뿐이 아니라 궁궐, 공예 같은 것도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새는 곳이 많으니 본디 제때 수리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토목일이 해마다 끊이지 않으니 내가 어찌 마음이 편안하랴마는 형세가 어쩔 수 없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정병 등이 입역하는 값을 정하여 함부로 거두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서평소가 아뢰기를 제천정을 중수하는 데에 중지성은 면포 1,500피를 받고 나서 또 오전을 받아서 그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조성하였더라면 쓰는 것이 어찌 이렇게까지 많겠습니까? 국가에서 폐단을 없애려고 중들에게 붙였는데 중은 이 꾼을 오래 잡으려고 넣어주어서 곧 손을 떼지 않았으므로 전에 공조에서 여러 번 주의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셨고 이제 또 형조에서 장 80으로 조율하여 아뢰었으나 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천정은 중국 사신이 유관하는 곳이고 또 내가 수전을 보는 곳인데 규모와 제도가 협소하고 누추하므로 고쳐 지으려 하였으나 홍문관에서 옳지 않다 하였기에 정지하고 쓸 것을 주어 중도를 시켜 수창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어느 때나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유자강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중국의 복례궁은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고 조성하였는데 이것은 다 군사를 부리지 않고 사람을 품사서 부렸거니와 이제 중들은 이익 때문에 늦추는 것입니다. 이 장단은 예전에 3간이었으니 2간을 더 짓더라도 그 병이 어찌 이렇게까지 많아지겠습니까? 그 공비를 해조를 시켜 의논하에 아뢰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또 유자강이 아뢰기를 국문은 반드시 선정관 겸 사복, 사이악, 사문을 갖춘 뒤에야 여닫는 법인데 오늘 새벽에 신이 동장문에 가니 사약이 혼자 가서 열었습니다. 선정관 겸 사복, 사이악, 수문장을 추국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아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공부를 시켜 추국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중미 100석을 대비전에 바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5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상의원에 전지하기를 운상군 이계에게 채단 도피를 내리라 하였다. 옹주가 하가하는데 계가 주혼하기 때문이었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5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공기시 도제조 노사신 등이와 싸르기를 본사의 시장 안에 사기수를 옮겨 설치하고 이제 편말도 물려서 금지하니 시탄이 쓰기에 모자란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의 군기시의 시장은 둘레 20리로 되어 있으나 사옹원 사기소의 시장은 일정한 곳이 없으므로 뗄나무가 무성한 곳을 따라 옮긴다. 전에 내시 신운이 사기소의 시장을 살펴 정하고 버두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만들었으므로 지금까지 전하에 온다 하는데 신운의 버두나무에 대하여 상옹은 제조가 이 때문에 와서 아뢰었으므로 내가 윤허하였다. 이제 경등이 말하는 것은 이러하나 내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고 양사의 제도는 다 대신이니 소용되는 양을 함께 의논하여 시장의 한계를 적당히 정하라 하였다.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제사의 시장은 당초에 각각 냇물가를 따라서 절급하였으므로 20리로 한정하였으나 시탄이 쓰기에 넉넉하였는데 이제는 냇물가의 나무가 죄다 없어졌으므로 산속에 깊이 들어가 가져다가 쓰니 20리로 한정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승지 한사문이 살펴보았으니 아랜 바에 따라 그 한계를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양사의 제도는 다 대신이고 말할 것이 이러하니 내가 다시 다른 재산과 승지를 보내어 살펴 정하게 하겠다 하였다. 동지중 주부사 성근과 주화승지 김은기 등이 명을 받고 가서 상홍은 군기시의 시장을 살피고 지형을 그려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고제, 가잉읍산, 목예산, 여말동, 무예산, 도마현은 모두 사옹원에 주고 예전대로 벌목을 금하라. 화전을 짓는 자가 있거든 주에 주고 이익은 광가에 묵수하라. 미라동은 광주의 공사에 일용하는 뗄나무를 하는 곳이니 벌목을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5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내관 이 양이 개성군 집의 문안비에게 농을 걸었으니 결장 70에 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보건대 감찰 김상희 등은 그 요구가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다만 안숭인이 징체에 몰리고 또 석영하지 않을 것을 혐의하여 스스로 목며 죽은 것이다. 이제 시추로 김상희 등을 논하려 하니 의금부에 물으라 하였는데 건부의 사례기를 상상께서 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신례를 침학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대전에 실려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금방 절목을 의논하라 하며 도승지 조위가 아뢰기를 내 금이 등이 신례를 침학하여 제 마음대로 연엄하고 한없이 요구하므로 이 때문에 재예가 뛰어난 자일지라도 집안이 가난하며 입속하지 못하니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데 매우 방해가 됩니다. 또 사관과 감찰의 풍습도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녹사, 서리, 별감 같은 성중이 있는 모든 곳은 신속을 침학하는 자가 많으니 절목을 엄하게 세워 일제 금지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에 법이 있기는 하나 헌부에서 규찰하지 않으니 이대로 엄히 금할 절목을 사음부를 시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내가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겠다 하였다. 사관은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 교수관이고 성중은 궁궐의 수기와 근시를 맡아보던 관원이다. 고려 때는 사순, 사이, 사이,
내시, 다방, 우달치, 석고치 등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내금이 충의위, 충찬이, 충순이, 별시위 등에 소속되었다. 우달치. 승지시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승제들에게 교기 7리, 백저포 천리 각각 한 1령을 주서와 입번한 하림에게 백저포 천리 각각 1령을 내렸다. 천리를 내리셨구나. 승조시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추원을 보니 도총관 등이 말하기를 임광재가 홀로 이철경과 비밀리 의논하고 청관들에게 알리지 않고서 구수용을 시켜 아래게 하였으니 공정하지 못하다 하였는데 이 말은 대선이 아래 보복하려고 꾀하였다는 말과 서로 비슷하다. 또 말하기를 정승근이 재상 경차관이었을 때 이철견의 장전은 곡식이 여물은 것을 재상이라 한 것을 핵실하여 아뢰었으므로 드디어 혐의와의 사이가 나빠졌다 했으니 정승근은 여문 것을 재상이라 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등급을 매겼다고 말한 것이다. 그때 이 때문에 이철견을 국문하였으나 마침 사유 때문에 버려두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두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철견이 공함에 답한 것과 같을 것이다. 조사가 공의 때문에 분노를 품고 원한을 묵혀서 문득 보복할 생각을 일으켰다면 무슨 일인들 옳겠는가. 또 말하기를 풍천이, 이철견, 그수영 등이 배부의 권세를 함께 믿고 정족의 형세를 같이 만들었다 하였으니 이 말과 같다면 이것은 아래 사람이 위를 없이 느끼고 임금은 임금 노릇하는 도리를 잃은 것인데 헌부에서는 어찌하여 평상 한 말로 묻지 않고 과당한 것으로 취하고 말하는가. 정승근은 이미 정병을 더 거느린 사후로 정하여 보낸 일을 아뢰고서 어느 재상이 구사 가포를 받았는지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니 어찌 정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헌부에서 정승근을 감싸고 대신을 죄주려 하므로 내가 까닭을 물으려 하니 용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물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6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기를 새로 소속된 사람은 침학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을 뿐더러 여러 번 전지를 내려 하유하였는데 근래 감찰 사관과 내금이 충천이 등 여러 군사와 녹사 이전부터 아래로 공장, 복례 등까지 전일보다 훨씬 더 침악하므로 이를테면 사관, 내금이는 국가의 중선인데도 제예가 있는 자일지라도 자제가 없으면 온갖 계책으로 사피하니 사람을 등용하는 데 방해될 뿐더러 이 때문에 재산을 털어서 파산하여 가업을 잃은 자도 있다 한다. 많이 있다. 법사의 단속이 약해져서 드디어 이 패단을 장차 바로잡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풍습을 아주 없애기 위하여 따로 과조를 세우려 한다. 장차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시행할 것이니 금단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도시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정승조가 싸르기를 지금 예빈시의 공배 천은 모두 41곳인데 한정 있는 노비를 41곳에 나누어 일시키므로 어쩔 수 없이 서너 사람을 두세 곳에 아울러 정하기 때문에 한 끼니 때에 여기저기 분주하며 공괴하느라 노고가 막심합니다. 또 근래 음식은 사철에 승상하여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매를 치거나 가동을 가두기도 하므로 올해 도망한 노비가 15명이나 되니 이렇게 하여 맞지 않으면 몇 해 안 가서 죄다 달아날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근래의 날씨는 이미 가물 조짐이 있고 유구구의 사시는 근일에 서울에 올 것인데 그 지형 따위의 일은 오로지 예빈시에 맡겨서 미리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부득이 공개하여야 할 곳은 어쩔 수 없겠으나 그 나머지 기묘하지 않은 곳은 다 멈추고 노비가 있는 곳은 각사를 시켜 공개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겸사복 내금 일을 영선하는 여러 곳에 보내어 일하는 군인과 이를 감독하는 관리들을 적간하게 하여 아뢰게 하였다. 겸사복 등이 나아가지 않은 군인과 관리를 적어서 아뢰게 하니 전교하기를
군인을 정하여 보낸 뒤에 병주를 시켜 엄하게 단속하였다면 일이 쉽게 끝났을 것이다. 판사 참판은 지위가 중요하고 또 일이 있으니 참의 참지와 낭청을들이 불시로 영선하는 곳에 가서 단속하는 것이었다는가 하였다. 승지 등이 침계하기를 당상은 감독할 수 없으니 낭청이 때때로 단속하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 아니 찬교하기를 참의 참지는 때때로 감독하고 낭청은 자주 가서 단속하도록 하라 하였다. 첨계는 함께 같은 뜻으로 아래입니다. 성지시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영도령 윤호 우의정 허종 우참천 유지를 명수하여 전교하기라. 헌부의 일은 재상들이 혹 예전대로 두자고도 하고 문책하지 말자고도 하나 내 뜻은 그러하지 않다. 그 추안에 임강제 이철견 구수영이 함께 폐부의 권세를 믿고 같이 정족의 형세를 만들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때의 일이다. 또 정성근이 총관들의 일을 극론하였다 하였는데 정성근은 당초에 극론한 적이 없다. 또 이철균과 임광재가 사흘 동안 입직하여 비밀리 의논하여 아뢰었다 했는데 이것은 나도 알거니와 임광재가 들은 일을 은밀하게 말하였으므로 총관들이 스스로 변명하려고 아뢰었던 것이다. 또 묵은 혐의가 있다 했는데 대신이 어찌 혐의하는 감정으로 보복할 생각을 하겠는가. 이것은 정성근을 감싸고 대신에게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다. 법사일지라도 어찌 이러하여 하겠는가. 나는 국문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헌부에서 청하여 총관을 추구한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다만 함께 폐부의 권세를 믿고 같이 정족의 형세를 만들었다고 한 것은 이조 병조의 판사가 마음대로 권세를 부린다면 그 말한 것이 이러하여 마땅하며 이제 총관들을 가리킨 것은 참으로 과당하나 대간이 대신을 핵실하려 한다면 또한 이렇게 하여야 마땅한데 이제 헌부를 국문한 것은 온편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헌부가 아무리 법사라도 어찌 정외의 묵은 혐의가 있다는 말 따위의 말을 대신에게 씌울 수 있는가. 내가 아는 일도 이러한데 더구나 내가 모르는 일이겠는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른바 묵은 혐의가 있다는 따위의 말은 신들도 과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균이 과연 묵은 혐의를 가졌다면 바야흐로 정성근이 총관을 논할 때 그때의 일을 혐의하지 않고 도리어 오래된 일을 혐의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정외의 말입니다. 무릇 공함은 다 과정한 말로 억압하여 묻는데 예전부터 그러한 것이니 너그리 용서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거는 언사가 아니라 공사의 잘못인데 어찌 법사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에 앞서 사관원에 공무의 착오가 있을 때에는 거의 형신까지 갔었거니와 이제 헌부의 일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내 그 까닭을 물으려 한다. 헌부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찌 감히 편안하게 직무에 나아가겠는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이러하면 반드시 청한 대로 허락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아뢰기를 성상의 뜻이 이러하시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추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으나 허종만이 여러 번 미소하며 자리를 떠나서 다시 아뢰기를 총관들은 다 청리에 관계되는데 이제 헌부를 국문한다면 청리를 감사하는 듯하니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대신의 말이 이러하니 내가 묻지 않겠다 하였다. 그렇다. 성지시로 277권 성종 24년 5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갇힌 감찰 배사종 조영석 김상희 김의침 이오 등을 의 아들들이 상서하여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어주기를 청하였는데 승정원에 명하여 시제하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제영이 아버지를 구하였다를 글자로 내더니 이오의 아들 이귀종은 지어 바쳤는데 나이가 18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짓지 못하였다. 임금이 또 명하여 민우부를 짓게 하였더니 지은 것이 잘못 볼만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기종은 글귀를 잘 하니 뒤날에 반드시 성취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한 문제는 한 여자의 말로도 그 아비의 죄를 용서하였거니와 이제 특별히 이 기종 때문에 감찰들을 용서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홍헌이 부름을 받고 와서 총관들을 논하지 말라는 분부를 듣고 드디어 아뢰기를
이철교는 임광재를 부추겨서 정성근의 숨은 일을 발설하게 하였거니와 대신으로서 천청을 속인 것이 이토록 지극하니 국문을 끝내고 주의를 다스리지 않았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주안을 보니 헌부에서 잘못한 것이 매우 많으므로 처음에는 국문하려 하였으나 대신에 말에 따라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제 그대들이 스스로 제 잘못을 은폐하고 정승근을 위하여 대신에게 죄가 돌아가게 하려 하니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대사은 이 쇠자 등이와 싸르기를 100일 아래에서 사실을 숨기기는 본디 어렵습니다. 인정으로 말하면 정성은은 이미 귀양 같고 총관들은 훈척인 대신인데 어찌 감히 정성근을 감싸고 총관을 죄주기를 청하겠습니까? 신들은 모두가 변변치 못한 자질로 법사에 대죄하여 전에 이미 차고하여 아뢰었고 이제 또 공사에서 잘못하였으므로 대신에게 2번 의논하시기를 이르렀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뻔뻔스레 벼슬에 있겠습니까? 사직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이 세자 등이 다시 사직을 청하였으나 또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강유와 사리기를 신이 듣건대 김화의 가을 현에 큰 도둑 20여인이 둔치고 길 가는 사람을 겁탈한다 하니 신은 이들이 점점 무리를 모아 김일동이 광군에게 대항한 것처럼 될까 염려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중의 무리한 무리일 것인데 이제 만약에 잡는다고 크게 말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달아나 숨을 것이니 비밀이 무사를 보내어 길 가는 사람인 듯 꾸며서 유치하고 따라서 엄습하면 죄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보낼 만한 무신을 가려서 비밀이 방략을 일러 주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김일동은 성종 20년 1489년 황해도에서 떼도둑을 거느리고 행행하던 우두머리이다. 신계 재령 등지에서 겁탈을 사행하고 관아에 가서 파옥하고 관리를 욕보이는 등 사나운 짓을 많이 하였다. 성종실록 20년 11월 12월 기사에 보이는데 모두 김일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2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민수겸이와 싸리기라 신들의 생각에는 총관들은 마침내 죄주어야겠는데 이제 버려두라고 명하셨으니 결망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임광재가 정성근의 일을 발설한 것이 모두 6가지인데 이제 다 총관들에게 미루고 말의 근원이 나온 것을 끝내 모른다고 대답하니 그 말한 6가지 일을 죄다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숨기고 고지 아뢰지 않는 것이므로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 막심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임광재의 6가지 말은 한담하는 사이에 나온 것인데 어찌 오늘의 물음이 있을 줄 알고 기억하였겠는가? 임광재는 나이가 젊고 기운이 날카로우므로 가볍게 이 말을 내었을 뿐이다. 헌도에서 총관의 죄를 만들어야 하며 한문이 공정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 까닭을 물으려고 대신에게 의논하였으나 대신이 청리에 관계되는 일이니 구문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므로 버려두었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3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성공감 제조 정문영이와 사르기를 이제 듣건대 문소전은 기와를 모두 간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신도는 고유한 것을 승천하는데 이제 만약에 헌 기와를 치고 죄다 갈아인다면 벽에 칠한 단청도 다 갈아야 하므로 공력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이전에 비가 샌다면 어쩔 수 없이 고쳐 이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만 깨어진 기와만을 갈아이어야 할 것이니 대신을 시켜 다시 살피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영돈영 이성과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3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지영이와 사리기를 지금 도둑이 승행하는 것은 외방에 그러할 뿐더러 경성에도 많습니다. 세조 때에는 밀봉의 법을 시행하고 또 제읍의 수령을 시켜 한꺼번에 수색하여 잡아서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 가두고서 아르게 하여 경차관을 나눠 보내어 추국시켰으므로
도둑이 의구하여 승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밀봉의 법은 옥석을 함께 불사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나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우선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밀봉의 법은 애매하게 의심스러운 사람을 수색하여 잡는 일이 없지 않으므로 또한 거행할 수 없다마는 좌경의 법은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거행하여 하겠다 하였다. 도승지 조귀가 아뢰기를 외방에 강도가 있다면 구제하지 않은 이웃 사람을 죄에 주어야 워낙 마땅하겠으나 혹 달려가서 구제하고 혹 훔친 것을 도로 빼앗은 자도 형조에서는 잡지 못하였다 하여 모두 죄줍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강도는 잡기가 매우 어려울 듯하니 가서 구제하고 쫓는 것이 명백한 자는 죄주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개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밀봉의 법은 일이 누설되어 생기는 여러 가지 방해를 막기 위하여 옥성을 담당한 관원이 직접 보도록 고발장을 단단히 봉하여 내게 하는 법을 말하고 좌경의 법은 경수소를 설치하거나 순찰로 정하여 야경하는 법을 말한다. 선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3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이 뒤로는 거동할 때 주소 이원이 모두 수가하고 사관 일원이 유궁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7권 성종 24년 5월 3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사신이 논평하기를 호주 정탁이 밤에 구리가를 지나다가 후궁 심씨의 집 종이 돌을 던져 정탁의 볼에 맞아 피가 줄줄 흐르므로 정탁이 말에서 내려 물을 구하여 씻으러 김심씨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종 10여인이 정탁이 탔던 말을 빼앗고 종자를 묶었는데 이웃 사람이 구제하는데 힘입어 벗어날 수 있었다. 정탁이 유사에 고하였으나 유사가 그 집 종 한 사람만을 공문하여 가벼운 법으로 죄주었고 대간도 농계하지 않았다 하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서준과 연원전에 나아가 사학제를 지내다. 삭제는 매월 초 하루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성종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세자 등이와 사리기를 전일 본부에서 총관들을 추국하며 사정을 쓴 것이 있다 하여 그 사유를 물으려 하셨으나 대신의 의논으로 말미암아 그치고 다시 취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부는 다른 간사와 달라서 스스로는 험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직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제 임금께 의심받고 뻔뻔스레 취직하는 것은 마음에 참으로 미안하니 신들의 벼슬을 해면하여 주소서. 또 정성근이 전에 재상 경찰관이었을 때 이철견의 진위에 있는 전지에 대하여 여물은 것을 재상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알였는데 이철견이 여러 번 정원에 가서 피염하였으므로 본부에서 묵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문비하였습니다. 임광재 이철견은 다 청리인 대신으로서 함께 정승건의 일을 의논하고 또 구수용을 시켜서 아뢰었으므로 본부에서도 함께 폐부의 권세를 믿고 함께 정족의 형세를 이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이세자가 홀로 아뢰기를 신은 정승건과 평소에 교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일 경연에서 수령의 일을 논함으로 인하여 신이 정승건이 고우를 맡았을 때 법을 준수한 것을 아뢰었고 또 경연에서 정승건이 왕자군의 집이 제도보다 지나친 것을 아뢰고 집값을 주기를 청하였을 때에 신이 아뢰기를 값을 주는 것은 인정에 맞지 않으나 정승건은 보고 들은 바에 따라서 지극한 정성으로 아랜 것입니다 하였는데 신은 아마도 전하께서 이 때문에 신이 평소에 정승건과 서로 친함으로 감사기를 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황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경의 이 말은 총관을 추국하는 데 관계되지 않는 일이니 아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 세자가 아뢰기라. 전일 도총관을 죄 주기를 청하였을 때 정승건을 돕는다 하여 신들의 벼슬을 갈려 하셨고 또 이제 또 정승건 때문에 대신을 죄주기를 청한다고 하교하셨으나 신은 단연코 다른 뜻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므로 이것을 거론하여 다른 뜻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하였다. 문비는 관원에게 비위의 혐의가 있을 때 사헌부에서 글로 따져 묻고
힐문하는 자가 승복하거나 변명하는 사연을 갖추어 적어서 답하는 것을 말한다. 사헌부에서 힐문하고 피의자가 답하는 것을 함서로 왕래함으로 또한 한문, 합답이라고도 한다. 해부는 임금의 결의부치를 말한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5월 1일 가오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득승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 번 임광재 등의 일을 아뢰었고 정교하시기를 총관들이 과연 대체를 이뤘다 하셨으니 임광재 등의 간사하게 속인 정상이 이미 성감에 분명하고 물론이 다 성상께서 용서하지 않고 주의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려두라고 명하시어 처음에 정교하신 것과 서로 어긋나니 신들은 서운합니다. 임광재가 공함에 답한 것은 6가지가 다 총관들이 말한 것이라 하였는데 총관들에게 물었더니 다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였다 하고 임광재에게 물었더니 말한 자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총관들은 참으로 모르는 것인데 임광재와 이철근이 본부에서 같이 입직하였을 때 정승건의 잘못을 주워 모아서 넌저시 물어보기를 청한 것입니다. 간사에게 속일 생각이 현저하였으니 주의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마침 윤필상 허종 한지영이 일이 있어 빈청에 나아가 전교하기를 내가 총관의 주안을 보니 패분이 정족이니 하는 등의 말이 있으므로 사의를 물으려 하였는데 재상들이 다 옳다고 하였으나 허정승만은 청리에 관계된 일이므로 묻지 않아야 한다고 하므로 총관과 헌부를 모두 버려두었다. 이제 대사원이 아는 것은 반드시 내가 정승건이 왕자군의 집의 일을 말한 것을 미워하여 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으나 내가 어찌 그가 일을 말하였다에 혐의를 품겠는가. 또한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면 묵은 혐의라 하여도 좋겠지만 이 철견의 장전의 일을 어찌 묵은 혐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헌부의 잘못이다. 함께 폐부의 권세를 믿고 함께 정교의 형세를 이루었다 한 것은 헌부의 생각으로 반드시 내가 총관들에게 속았다는 것이겠으나 내가 어질지는 못하더라도 속은 일은 없다. 그 스스로 생각한다. 헌부는 또 임금에게 의심받는다 하여 사직을 청하였는데 모두 다 개차하여야 할 것인가. 또 관원에서 아랫바를 정승건의 잘못을 주워 모았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대저대간이 주원을 보려고 요구하는 것은 의례 있는 일인데 이제 관원에서는 헌부의 주원을 보려고 요구하지 않았으니 또한 무슨 뜻인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형세를 보건대 헌부는 곧 취직하지 않을 듯하니 개최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 세자간의 뜻은 알 수 없으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정교에 정승헌을 감싼다고 하셨으므로 아마도 성상께서 정승헌과 서로 안지가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여 스스로 마음에 끓이는 바가 있어 두려워하여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고 허종이 아뢰기를 관원에서 주워 모았다는 등의 말을 써서 아린 것은 임강제가 아린 요전 등의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주원을 버리고 요구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못하게 주문한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정승은이 당초 경륜에서 총관의 일을 아릴 때는 순하의 마음이 같지 않다고까지 말하였는데 헌부에서 추문할 때는 단지 대범하게 아렸을 뿐이다 하였다. 말한 것이 곧지 않으므로 이미 죄받아 외방으로 귀양 갔다. 나는 경륜에서 정승근이 죄받은 뒤에 총관을 추국하기를 청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였을 뿐이고 대사원이 정승근을 감싼다고 말하지 않았다. 또 대사원이 아린 정승근이 법을 준수하였다는 등의 일은 내가 무심히 들었으므로 잊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승근이 법을 준수하였다고는 하지만 해주 목사로 있을 때 부당하게 형벌을 가해 사람을 죽인 일이 있으니 어찌 법을 잘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신하가 임금 앞에서 이를 논한 뒤에 어느 일을 아뢰었다 하여 이 때문에 나를 허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땅히 물고기와 물이 서로 반기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이니 어찌 임금이 신하를 의심하고 신하가 임금을 의심할 리가 있겠는가. 대헌 이하를 다 환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사원에게는 사의를 물으려 하는데 어떤가 하니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이 세자에게 선교하기를 한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면 묵은 혐의라 해도 좋을 것이나 월성군이 어찌 장전의 작은 이로 혐의를 품겠는가. 묵은 혐의가 있다고 한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또 수령의 헌부를 내가 낱낱이 알 수 없으므로 재상이 알아서 참가한다면 내가 오히려 기뻐할 것인데 어찌 이 때문에 경을 의심하겠는가.
또 함께 패부의 권세를 믿는다는 등의 말은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할 때의 일인 듯하다. 그러나 임강진은 부마이고 이철견, 구수영은 다 착족이니 이조 병조에 출입하여 권병을 잡고 농간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여도 좋겠지만 도총관은 입직하여 군사를 총관할 뿐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니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 세자가 아뢰기를 신은 변변치 못한 자질로서 성상의 연총을 치우치게 받아 시종의 반열에 오랫동안 있었으므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직분을 제대로 다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찌 감히 공사에 사정을 두어 성언을 저버리겠습니까? 이제 도청관을 취획할 때 정승건을 편들어 돕는다는 말씀을 2번 들었는데 마음을 드러내어 밝힐 길이 없으므로 감히 전일 정승건의 일을 농계한 것을 망령되게 스스로 혐의스럽게 생각하여 사정이 없었음을 드러내어 밝혔을 따름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신이 정승건을 편들어 도울 마음을 가졌더라도 지비 이하 대장들이 어찌 신의 말을 들어주려 하였겠으며 지비 이하에게 편파한 일이 있더라도 신이 어찌 또한 감히 그 하는 일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신이 만약 전하께서 정승건이 왕자군의 집에 관한 이 일을 말한 것을 미화해 혐의를 품고 죄 주셨다고 생각하였다면 신의 죄는 주고 마땅하겠으나 그런 마음은 만무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은 신은 정승건과 평소 교분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무릇 조사로서 홍문관이나 사헌부와 교분이 없는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를 논할 때를 당하면 그 교분이 있고 없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더구나 추문할 때를 당하 임금이 어찌 감히 누구와는 누구와 교분이 있느냐를 따지겠는가? 나는 경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물었을 따름이다 하였다.